예전에도 언니와 단둘이 밥을 먹은 적이 한 번 있었다. 신입사원 연수가 끝나고 막 부서 배치를 받았던 5년 전이었다. 당시 나는 살벌한 취업난을 뚫고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와는 달리 약간 기분이 상해했었는데 원하던 부서에 가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입사 동기가 15명이었는데 해외 영업, 마케팅, 전략, 상품 기획팀 등 모두들 가고 싶어하는 곳의 TO는 한정적이었다. 주요 부서에는 어쩐지 죄다 남자 동기들이 가버렸고 나와 빛나 언니를 비롯한 대부분의 여자 동기들은 백오피스 위주로 배치되었다. 물론 핵심 부서에 간 경우도 있었다. 북경대 그리고 서울대 나온 언니가 각각 원하던 해외 영업과 상품 기획팀으로 갔다. 나는 경영 지원팀으로 배치되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이 ERP과에서 일하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백오피스는 백오피스였다. 더 우울한 것은 나와 같이 경영 지원팀에 배치된 동기가 빛나 언니라는 사실이었다. 신입사원 연수를 받는 동안 나는 빛나 언니보다는 내가 훨씬 능력 있다고 생각해왔었다. 우리가 같은 여대 출신인 건 사실이었지만 빛나 언니는 삼수생인데다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1년이나 더 하는 바람에 나보다 3살이나 많았다. 내가 1학년 때부터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삼고 대외 활동이나 스펙 쌓기에 열을 올려 화려한 이력을 가진 것과는 달리 빛나 언니는 그 흔한 단기 인턴 경력조차 없었다. 그러던 차에 인사팀의 공지 메일을 받게 된 것이었다. 경영 지원팀에 출근한 지 딱 2주째 되던 날이었다. 제목은 마케팅팀 트랜스퍼 지원자 모집이었다. 부서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내 이동이 장려되던 시기였고 서로 인력을 뺏고 뺏기는 일이 발생한다고 연수 때 들은 적이 있었다. 메일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간편식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공격적인 마케팅이 요구된다고 판단하는 바와 같은 내용이었고 마케팅팀에서 2명의 TO가 발생했다는 정보와 함께 사후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라는 문장으로 마무리되어 있었다. 그 사후 여러분의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쯤은 감으로 알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여기서 얼마나 버티면 사내 이동이 가능한 것인지 물어보고 싶어져서 회신 버튼을 눌렀다. 우선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적었다. 그 뒤에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정중하면서도 주제 넘어 보이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무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어떤 순간의 기점으로 요란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동요가 파도처럼 일었다. 마치 도서관에서 갑작스레 정전이 되었을 때 같은 분위기였다. 1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층 전체가 낮은 수근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중간중간 어떻게 하는 탄식도 들려왔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뒤를 돌아보니 내가 있는 파티션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대리의 모니터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쪽으로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다. 회사에 무슨 일 있나요? 그러자 대리가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메일함 아직 못 봤어요? 네? 무슨 메일이요? 이거. 대리가 모니터를 내가 서 있는 방향으로 돌려서 보여주었다. 발신자가 홈핀라인 메일이 도착해 있었다. 제목은 답신 마케팅팀 트랜스퍼 지원자 모집이었다. 언니가 보낸 메일의 내용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입도 지원이 되나요? 였고 놀랍게도 그게 전 사원의 메일함에 일제히 도착해 있었다. 공지 메일의 발신자 아이디는 에브리원이었다. 이게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 사원에게 보내는 전체 메일용 계정이라는 건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사실이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수신자의 아이디가 에브리원인 메일 작성창이 여전히 열려 있었고 내가 적은 질문이 있습니다 라는 글자 뒤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다. 하얀 바탕 위에 커서가 전멸할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회사 전체를 휩쓸고 있는 이 수근거림의 주인공이 빛나 언니가 아니라 내가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니 한없이 아찔했다. 나는 두 칸 정도 떨어진 빛나 언니의 자리를 건너다 봤다. 언니는 자리에 없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고 있다 해도 곧 알게 될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은행에 볼 일이 있어 나가다가 회사 1층 로비에서 출근하는 빛나 언니를 봤다. 공식 출근 시간인 9시였고 그때 로비에 있다는 것은 지각이라는 뜻이었다. 경영 지원팀은 9층에 있었으니까. 언니는 긴 생머리를 치렁거리면서 허겁지겁 뛰고 있었다. 저 언니는 자기가 총무과 라푼젤에 이어 전체 회신료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나는 빛나 언니가 내 몫의 불행을 대신 뒤집어 써준 것만 같아서 조금 미안해졌다. 그 순간 언니와 눈이 마주쳤다. 언니가 머리 위로 손을 크게 흔들며 내 쪽으로 뛰어왔다. 또각거리는 구두굽 소리가 로비에 크게 울려 퍼졌다. 있잖아, 뭐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나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다. 전체 회신 사건에 대해 기꺼이 위로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점심때 정작 언니가 꺼낸 고민은 다른 것이었다. 나 집이 멀어서 출근하는데 오래 걸리거든. 언니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본가는 경기도 남양주시라고 했다. 회사가 있는 여의도까지 편도로만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린다는 것이었다. 너무 힘들어서 회사 앞에서 자취하려고 했단 말이야. 이어지는 이야기는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웠다. 매일같이 부동산 카페를 들락거린 끝에 월세가 시세보다 훨씬 싸면서도 깨끗한 원룸을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언니는 그날 집을 보러 갔고 실물도 마음에 쏙 들어서 바로 가계약을 걸었다고 했다. 이사 당일 짐은 캐리어 하나뿐이었는데 본가에서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가져올 계획이었다고. 캐리어를 현관 한 구석에 세워둔 채로 셀프 인테리어를 하겠다며 시트지를 사러 갔다 온 사이에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내 가방은 복도에 나와 있고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이사 오고 있는 거야. 명백한 이중계약 사기였다.
부모님을 겨우 설득해서 빌린 보증금을 몽땅 날려버린 셈이었다. 언니, 전입신고는 했어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안 받았어요? 확정일자? 그게 뭔데? 언니의 커다란 눈에 난데없이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확정일자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뭔지는 몰라도 자신이 크게 잘못했음을 직감한 모양이었다. 안타까웠지만 이러나 저러나 구제할 방법이 없어 보였다. 나는 27이나 먹고도 이런 기본적인 부동산 상식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좀 놀랐다. 언니는 계속 옷소매로 눈물을 찍어댔고 나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로스쿨에 다니는 친구의 전화번호를 넘겨주며 조언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언니를 달랬다.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었다. 엄마 아빠한테 혼날까봐. 여태까지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 못하고 일주일째 캐리어와 함께 호텔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순식간에 할 말을 잃었고 동시에 체한 것처럼 명치가 뻐근해졌다. 그때 우리가 뭘 먹었는지는 정확히 생각나지 않는다. 다만 더치페이를 했다는 것만 기억난다. 우리 기수 중에 막내였던 나는 나이 많은 동기에게 밥을 얻어먹는 것을 불편해했다. 상급자면 몰라도 동기끼리는 연봉도 비슷한 마당에 누가 누굴 사주고 하는 게 어쩐지 불합리하다고 여겨져서였다. 같이 입사했으면 오히려 어린 사람이 더 소득이 높다고 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었다.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했으면 그만큼 기회비용을 놓친 셈이니까. 특히 빛나 언니한테만큼은 어쩐지 얻어먹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나는 계산할 때 미리 준비해둔 10,000원짜리를 내밀었고 자연스럽게 더치페이를 할 수 있었다. 사무실로 복귀하는 길에 카페에 들렸다. 커피는 밥보다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니까 만약 빛나 언니가 사겠다고 하면 말리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상황을 그려봤다. 첫 번째는 언니가 지갑을 먼저 꺼내고 이건 내가 살게 라고 하는 것. 가장 깔끔한 경우였다. 그때는 놀라는 듯이 진짜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될 것이었다. 두 번째는 내가 먼저 지갑을 꺼내서 카드를 내밀고 있을 때 언니가 아니야, 이건 내가 살게 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내가 먼저 계산을 하고 언니가 자기 몫을 현금으로 주거나 계좌로 붙여주는 경우였다. 일어날 확률은 가장 낮지만 그래도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점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었다. 나는 바닐라 라떼. 너는? 저는 카페 라떼요. 그래, 여기 라떼가 참 맛있어. 언니는 지갑을 꺼낼 생각조차 없어 보였다. 당황한 내가 먼저 카드를 계산대에 내밀었다. 예상대로라면 이 시점에서 언니가 내 카드를 쳐내고 자기 카드를 내밀어야 했다. 아니면 최소한 자기 몫을 나한테 주거나 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다. 잘 먹을게 라든지 다음엔 내가 살게 같은 말이라도 들으려 기다렸지만 언니는 수곱게도 여기는 더치커피도 맛있더라 라고만 했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다음엔 언니가 커피 사요. 언니는 그제야 활짝 웃으며 아, 그래? 고마워. 라고 말했다. 이쯤 되자 나는 이 언니의 머릿속이 궁금해졌다. 정말 몇천 원짜리 커피 한 잔 얻어먹으려고 이러는 건가? 아니면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건가? 전자라면 너무 쪼잔했고 후자라고 해도 그 무신경함이 짜증이 났다. 언니는 다음에 산다더니 그 후로 단 한 번도 커피를 사지 않았다. 나는 2년 뒤 원하던 트랜스퍼에 성공했다. 입사할 때부터 가고 싶었던 전략 기획팀이었다. 그렇게 되기까지 내가 얼마나 유난스럽게 일했는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다. 너 잘한다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지냈다. 나는 9층을 탈출해 메인층으로 불리는 13층을 올라갔다. 그와 동시에 내 머릿속에서 빛나 언니는 자연스럽게 잊혔다. 그때까지만 해도 언니를 내 결혼식에 초대하게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언니가 결혼식에 오지 않을 거라고도 예상치 못했다. 예전에도 언니와 단둘이 밥을 먹은 적이 한 번 있었다. 신입사원 연수가 끝나고 막 부서 배치를 받았던 5년 전이었다. 당시 나는 살벌한 취업난을 뚫고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와는 달리 약간 기분이 상해있었는데 원하던 부서에 가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입사 동기가 15명이었는데 해외 영업, 마케팅, 전략, 상품 기획팀 등 모두들 가고 싶어하는 곳에 티오는 한정적이었다. 주요 부서에는 어쩐지 죄다 남자 동기들이 가버렸고 나와 빛나 언니를 비롯한 대부분의 여자 동기들은 백오피스 위주로 배치되었다. 물론 핵심 부서에 간 경우도 있었다. 북경대 그리고 서울대 나온 언니가 각각 원하던 해외 영업과 상품 기획팀으로 갔다. 나는 경영 지원팀으로 배치되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이 ERP과에서 일하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백오피스는 백오피스였다. 더 우울한 것은 나와 같이 경영 지원팀에 배치된 동기가 빛나 언니라는 사실이었다. 신입사원 연수를 받는 동안 나는 빛나 언니보다는 내가 훨씬 능력 있다고 생각해왔었다. 우리가 같은 여대 출신인 건 사실이었지만 빛나 언니는 삼수생인데다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1년이나 더 하는 바람에 나보다 3살이나 많았다. 내가 1학년 때부터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삼고 대외 활동이나 스펙 쌓기에 열어올려 화려한 이력을 가진 것과는 달리 빛나 언니는 그 흔한 단기 인턴 경력조차 없었다. 그러던 차에 인사팀의 공지 메일을 받게 된 것이었다. 경영 지원팀에 출근한 지 딱 2주째 되던 날이었다. 제목은 마케팅팀 트랜스퍼 지원자 모집이었다. 부서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내 이동이 장려되던 시기였고 서로 인력을 뺏고 뺏기는 일이 발생한다고 연수 때 들은 적이 있었다. 메일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간편식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공격적인 마케팅이 요구된다고 판단하는 바
와 같은 내용이었고, 마케팅팀에서 2명의 TO가 발생했다는 정보와 함께 사후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라는 문장으로 마무리되어 있었다. 그 사후 여러분의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쯤은 감으로 알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여기서 얼마나 버티면 사내 이동이 가능한 것인지 물어보고 싶어져서 회신 버튼을 눌렀다. 우선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적었다. 그 뒤에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정중하면서도 주제 넘어 보이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무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어떤 순간의 기점으로 요란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동요가 파도처럼 일었다. 마치 도서관에서 갑작스레 정전이 되었을 때 같은 분위기였다. 1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층 전체가 낮은 수근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중간중간 어떻게 하는 탄식도 들려왔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뒤를 돌아보니 내가 있는 파티션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대리의 모니터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쪽으로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다. 회사에 무슨 일 있나요? 그러자 대리가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메일함 아직 못 봤어요? 네? 무슨 메일이요? 이거. 대리가 모니터를 내가 서 있는 방향으로 돌려서 보여주었다. 발신자가 홈빛나인 메일이 도착해 있었다. 제목은 답신 마케팅팀 트랜스퍼 지원자 모집이었다. 언니가 보낸 메일의 내용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입도 지원이 되나요? 였고, 놀랍게도 그게 전 사원의 메일함에 일제히 도착해 있었다. 공지 메일의 발신자 아이디는 에브리원이었다. 이게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 사원에게 보내는 전체 메일용 계정이라는 건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사실이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수신자의 아이디가 에브리원인 메일 작성창이 여전히 열려 있었고, 내가 적은 질문이 있습니다 라는 글자 뒤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다. 하얀 바탕 위에 커서가 전멸할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회사 전체를 휩쓸고 있는 이 수근거림의 주인공이 빛나 언니가 아니라 내가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니 한없이 아찔했다. 나는 2칸 정도 떨어진 빛나 언니의 자리를 건너다 봤다. 언니는 자리에 없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고 있다 해도 곧 알게 될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은행에 볼 일이 있어 나가다가 회사 1층 로비에서 출근하는 빛나 언니를 봤다. 공식 출근 시간인 9시였고 그때 로비에 있다는 것은 지각이라는 뜻이었다. 경영 지원팀은 9층에 있었으니까. 언니는 긴 생머리를 치렁거리면서 허겁지겁 뛰고 있었다. 저 언니는 자기가 총무과 라푼젤에 이어 전체 회신료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나는 빛나 언니가 내 몫의 불행을 대신 뒤집어 써준 것만 같아서 조금 미안해졌다. 그 순간 언니와 눈이 마주쳤다. 언니가 머리 위로
손을 크게 흔들며 내 쪽으로 뛰어왔다. 또각거리는 구두굽 소리가 로비에 크게 울려 퍼졌다. 있잖아, 뭐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나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다. 전체 회신 사건에 대해 기꺼이 위로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점심때 정작 언니가 꺼낸 고민은 다른 것이었다. 나 집이 멀어서 출근하는데 오래 걸리거든. 언니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본가는 경기도 남양주시라고 했다. 회사가 있는 여의도까지 편도로만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린다는 것이었다. 너무 힘들어서 회사 앞에서 자취하려고 했단 말이야. 이어지는 이야기는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웠다. 매일같이 부동산 카페를 들락거린 끝에 월세가 시세보다 훨씬 싸면서도 깨끗한 원룸을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언니는 그날 집을 보러 갔고 실물도 마음에 쏙 들어서 바로 가격을 걸었다고 했다. 이사 당일 짐은 캐리어 하나뿐이었는데 본가에서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가져올 계획이었다고. 캐리어를 현관 한 구석에 세워둔 채로 셀프 인테리어를 하겠다며 시트지를 사러 갔다 온 사이에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내 가방은 복도에 나와 있고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이사 오고 있는 거야. 명백한 이중계약 사기였다. 부모님을 겨우 설득해서 빌린 보증금을 몽땅 날려버린 셈이었다. 언니, 전입신고는 했어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안 받았어요? 확정일자? 그게 뭔데? 언니의 커다란 눈에 난데없이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확정일자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뭔지는 몰라도 자신이 크게 잘못했음을 직감한 모양이었다. 안타까웠지만 이러나 저러나 구제할 방법이 없어 보였다. 나는 27이나 먹고도 이런 기본적인 부동산 상식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좀 놀랐다. 언니는 계속 옷소매로 눈물을 찍어댔고 나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로스쿨에 다니는 친구의 전화번호를 넘겨주며 조언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언니를 달랬다.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었다. 엄마 아빠한테 혼날까봐. 여태까지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 못하고 일주일째 캐리어와 함께 호텔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순식간에 할 말을 잃었고 동시에 체한 것처럼 명치가 뻐근해졌다. 그때 우리가 뭘 먹었는지는 정확히 생각나지 않는다. 다만 더치페이를 했다는 것만 기억난다. 우리 기수 중에 막내였던 나는 나이 많은 동기에게 밥을 얻어먹는 것을 불편해했다. 상급자면 몰라도 동기끼리는 연봉도 비슷한 마당에 누가 누굴 사주고 하는 게 어쩐지 불합리하다고 여겨져서였다. 같이 입사했으면 오히려 어린 사람이 더 소득이 높다고 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었다.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했으면 그만큼 기회비용을 놓친 셈이니까. 특히 빛나 언니한테만큼은 어쩐지 얻어먹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나는 계산할 때 미리 준비해둔 10,000원짜리를 내밀었고 자연스럽게 더치페이를 할 수 있었다. 사무실로 복귀하는 길에 카페에 들렸다. 커피는 밥보다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니까 만약 빛나 언니가 사겠다고 하면 말리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상황을 그려봤다.
첫 번째는 언니가 지갑을 먼저 꺼내고 이건 내가 살게 라고 하는 것. 가장 깔끔한 경우였다. 그때는 놀라는 듯이 진짜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될 것이었다. 두 번째는 내가 먼저 지갑을 꺼내서 카드를 내밀고 있을 때 언니가 아니야, 이건 내가 살게 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내가 먼저 계산을 하고 언니가 자기 몫을 현금으로 주거나 계좌로 붙여주는 경우였다. 일어날 확률은 가장 낮지만 그래도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점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었다. 나는 바닐라 라떼. 너는? 저는 카페 라떼요. 그래, 여기 라떼가 참 맛있어. 언니는 지갑을 꺼낼 생각조차 없어 보였다. 당황한 내가 먼저 카드를 계산대에 내밀었다. 예상대로라면 이 시점에서 언니가 내 카드를 쳐내고 자기 카드를 내밀어야 했다. 아니면 최소한 자기 몫을 나한테 주거나 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다. 잘 먹을게 라든지 다음엔 내가 살게 같은 말이라도 들으려 기다렸지만 언니는 수곱게도 여기는 더치커피도 맛있더라 라고만 했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다음엔 언니가 커피 사요. 언니는 그제야 활짝 웃으며 아, 그래? 고마워. 라고 말했다. 이쯤 되자 나는 이 언니의 머릿속이 궁금해졌다. 정말 몇천 원짜리 커피 한 잔 얻어먹으려고 이러는 건가? 아니면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건가? 전자라면 너무 쪼잔했고 후자라고 해도 그 무신경함이 짜증이 났다. 언니는 다음에 산다더니 그 후로 단 한 번도 커피를 사지 않았다. 나는 2년 뒤 원하던 트랜스퍼에 성공했다. 입사할 때부터 가고 싶었던 전략 기획팀이었다. 그렇게 되기까지 내가 얼마나 유난스럽게 일했는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다. 너 잘한다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지냈다. 나는 9층을 탈출해 메인층으로 불리는 13층으로 올라갔다. 그와 동시에 내 머릿속에서 빛나 언니는 자연스럽게 잊혔다. 그때까지만 해도 언니를 내 결혼식에 초대하게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언니가 결혼식에 오지 않을 거라고도 예상치 못했다.